안녕하세요, 임 작가입니다. 제주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서 꼼짝하기 싫은 날 차 상태가 안 좋아서 카센터에 왔어요. 눈이 많이 오면서 와이퍼도 고장나고 얼마 전에 빵꾸 나서 막아놨던 타이어가 또 바람이 빠졌더라고요. 봤더니 못 하나가 더 박혀 있었어요. 다행히 갈지는 않았답니다. 제 차 타이어가 크다 보니 비싸서 최대한 고쳐 써야 합니다. 얘 타이어 얼마죠? 네, 타이어 40 얼마 할 거예요. 카센터에 다녀와서 바로 출근하는 게 맞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 밥을 차려줬어요. 아이 방학인데 6학년 졸업을 하면서 입학식 전까지 유난히 방학이 길게 느껴집니다. 만만한 게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을 진짜 자주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도대체 뭘 해먹여야 할지 저 어릴 때는 엄마가 항상 도시락을 싸주셨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셨죠.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 엄마도 안 힘들고 아이들도 영양면에서 영양사분이 직접 코치해 주시는 음식을 먹어서 더 좋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 아이의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주시고 집에서 밥 차려주시고 지금보다 장보기 더 힘들었을 그 옛날을 어떻게 견디신 건지 우리 엄마가 새삼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아이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말이라도 해주면 다행이더라고요. 아무거나 해줘 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밥도 밥이지만 방학도 길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걱정되는 것은 저의 예민함과 회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매달 다가오는 원료 결제일, 대출 상환일에 대한 압박, 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 특히 손님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뭔가 컴플레인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아이가 많이 닮아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순하면서도 배려심 많고 엄마를 떠올리면 환하게 늘 웃으면서 사랑만 주는 엄마를 떠올리면 참 좋겠지만 세상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혼자 사업을 꾸려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저를 맞출 수 없고 저도 상처를 받고 그걸 혼자 풀어나가고 이해하려고 혼자 생각하다 보면 또 인상을 쓰고 앉아있고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방어를 하고 예민해지고 또 저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고객분들과도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그걸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옆에서 다 보게 한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를 옆에 있는 가족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저의 스트레스고 제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짊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내릴 생각이 없는 금리 때문에 일을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일부러 집이 아닌 곳으로 바람을 쐬러 다니면서 아이와 저만의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가거나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거기서도 트러블이 없는 건 아니죠. 부모라는 자리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이것저것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마음 수련을 하는 것,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드러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강의에서 아이를 손님같이 대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손님, 귀한 손님께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셨을 때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대하고 잘 키워 내보내주라고 했던 생각이 특히나 요즘 문득문득 떠올라서 혹시나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모습이 이제 제게 보이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미안하다고 해주는 편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언제까지 부족할지 모르는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아니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에 아이가 상처받고 미안해하고, 그렇다고 저도 사람인데 항상 부처님처럼 살 수는 없고요. 아이도 그걸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엄마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어른스럽게 엄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줄 때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40이 넘은 나이의 나를 나도 아직 모르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 법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너희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는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살잖아 라고 농담 삼아서 하시지만 그 말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나의 선택은 나의 책임이 맞죠. 그래도 매일매일 아이가 먹을 음식을 대충 배달 음식으로 끼니 때우지 않고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챙겨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미안함을 조금 덜고 있네요. 물론 바쁘거나 주문이 휘몰아칠 때는 저도 배달을 시키긴 합니다. 워킹맘이니까요. 그치만 하나하나 제가 식재료를 사다가 장을 봐서 음식을 해주다 보면 저도 복잡했던 하루 일과를 요리하면서 정리하게 되고 좋아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도 아이가 학년을 올라가는 만큼 딱 그만큼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 그래, 네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 아이도 많이 바빠지고 삶의 무게도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저는 중학교 올라갈 때 뭔가 어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흥분되고 좋아서 두근거려 잠이 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까지 신해철의 음악도시라는 라디오를 들으며 나름의 어른들 흉내를 낸 것도 생각나요.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느꼈던 그 흥분된 마음을 아이도 느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네요. 오늘은 주저리 떠드는 영상이었는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